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가 안 좋으신 분들, 이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제 출산율이 저조해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인 전체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노년층들이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가를 하면서 갈수록 이제 퇴행성 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질환 중에서,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눈 관련 질환이라든가 뼈 관련 질환이라든가 뭐 관절 질환이라든가 뭐 치아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이제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양소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약국에서 권해드렸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그런 영양소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생에 그 잇몸 질환으로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확률이요, 85%에서 9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만약에 잇몸이 아파서 그냥 참고 안 가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좀 40대 이후가 되면서 이렇게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으로 이렇게 병원을 가지 않은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치주 질환이 있을 때 보면 뭐 이가 시리다, 뭐 이가 흔들린다, 잇몸이 붓는다, 뭐 아프다, 피가 난다, 뭐 냄새가 난다, 뭐 잇몸 사이가 벌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자각 증세를 이렇게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영양소는요, 바로 혈류순환 개선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잇몸 질환인데 웬 혈액순환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이 몸 사이즈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날마다 그 세포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세포는요, 다 생명을 사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크게 통틀어서 인생이라는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 조직들도요, 다 이렇게 생과 사, 그러니까 재생과 사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각 조직들이, 해당하는 조직들이 그런 사멸과 재생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타고 영양소가 그 조직으로 전달이 되어야만이 그 조직이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혈관의 그런 어떤 탄력성이 떨어졌거나 혈관 내벽이 뭐 좁아졌거나 또는 혈전으로 인해서 뭐 혈류순환이 되지 않거나 또는 혈액량이 부족해서 오지 못하거나 했을 때는요, 그 해당 조직들이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재생이 되고 유지가 되고 혹여라도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염증이 소실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그러면 잇몸 조직에서 보면요, 잇몸 조직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혈액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잇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전달이 되어야만이 잇몸이 개선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잇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같은 이런 종합 미네랄 제품들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골다공증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 치아는요, 이 이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뼈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 오셔가지고 뭐 이가 시린데 약 좀 주세요. 또는 뭐 이가요 요즘은 좀 이렇게 잘 부서져요. 뭐 심한 경우에는 잘 부스러져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얼른 병원에 가셔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이제 보충제를 찾으셨는데요. 우리 칼슘이
칼슘은요, 이 뼈와 치아의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뼈나 치아나 거의 구성의 그런 성분이 그런 어떤 비율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치아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뼈다라고 생각하면 칼슘 마그네슘이 왜 도움이 되는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칼슘 마그네슘이 이렇게 부족해져서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하고 이 사이가 이렇게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갱년기 이후에 많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잇몸 질환도 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요. 이가 사이즈가 줄면 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을 때는 잇몸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져서 이렇게 틈이 안 생기니까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치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하고 이렇게 치아하고 틈이 생기겠죠. 그럼 그 틈 속으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뭐 세균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석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쉽게 훨씬 더 생기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치석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잇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잇몸이 약해지고 거기에 세균이 번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잇몸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만성적인 치주 질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때부터는 한 번의 어떤 치료만으로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같은 이런 미네랄 제품들이, 이 미네랄 성분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소는요, 바로 이제 항염제입니다. 항염제 중에서도요, 제가 가장 약국에서 그러니까 권해드렸을 때 효능이 좋았던 게 바로 이제 MSM입니다. 식이유황이라 그러면 아마 더 쉽게 알아두실 것 같은데요. 이 식이유황, 그러니까 MSM은 물론 이 지금 잇몸 질환 외에도 너무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요, 이 MSM의 첫 번째 효능은 단연코 제가 봤을 때는 천연의 진통제이면서 천연의 소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아프게 된다라는 원리 자체가 마지막엔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칼슘, 마그네슘이나 이런 실리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됐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그 부분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이 되지 못하고 만성 염증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잇몸의 염증 상태를 극복하는데 효능이 좋았던 게 바로 이제 식이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유황은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인자라는 거예요. 우리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아마 콜라겐 제품을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드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잇몸도 연골이에요. 이 귀도 연골이고요. 그래서 이 식이유황이 천연의 진통제이면서 천연의 소염제이기도 하고요. 이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해서 이 잇몸이 약해지신 분들, 잇몸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잇몸이 내려앉는 그런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 식이유황이 소염과 진통과 또는 잇몸의 재생까지도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약국에 오신 분들에게는요, 염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이 식이유황을 꼭 같이 권해드려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가 약하시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혈액순환제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토키나제라는 혈액순환제가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무기염이 아니라 이제 유기염의 칼슘 마그네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 약국에 가시면 모든 약국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제품 선택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식이유황인 MSM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해도 이제 아주 만성적인 염증이 심해서 심한 경우 막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천연의 프로폴리스 있죠. 우리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프로폴리스 제품까지 겸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